새벽에 온 택배 마이너스 유튜브 나레이션 대본. 정자 씨는 새벽 벨소리에 몇 년 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간엔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헐렁한 슬리퍼를 끌며 문을 열자 노란 가로등 아래 놓인 낡은 상자 하나. 이름도 발신자도 없습니다. 테이프는 오래되어 바삭바삭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우리 집에? 정자 씨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연 정자 씨. 안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 찢어진 셔츠 조각,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어린 필체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 글씨 우리 민호 어렸을 때 그 필체잖아. 정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슬픔이 다시 그녀의 가슴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 맞은편 골목에서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놀라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동네 수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자야, 아까 너 뒤에 누가 따라오던데? 요즘 세상이 흉흉해. 너 요즘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 근데 아까 누가 널 질끈 보더라. 조심혀.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 씨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다 용기를 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노이즈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엄마 정자 씨는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녹음기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말. 엄마 미안해, 그 사람 조심. 민호야 민호야 너 맞지? 엄만데 엄마야. 정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만 것입니다. 저녁 7시 집안 불은 꺼지고 스탠드 하나만 켜진 상태. 수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야 경찰이 너 찾더라. 뭐 잘못한 거 있냐? 정자 씨는 물끄러미 택배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몸을 떨며 문 뒤에 숨었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맞으시죠? 오늘 도착한 택배 그건 오래된 실종 사건과 관련 있습니다. 어르신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상자는 그냥 두시면 어르신께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자 씨는 문을 붙잡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도연 형사였습니다. 형사가 택배 상자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상자 발송 날짜가 20년 전입니다. 이건 당시 실종 사건에서 유실된 증거물들과 동일합니다. 저 전 몰라요. 정자 씨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께 보내온 겁니다. 다음 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 도현 형사가 오래된 실종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파일 속 피해자 기록에는 정자 씨의 아들 김민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옷 조각 사진과 택배 속 옷 조각 패턴이 동일했습니다. 이 사건 누군가 일부러 묻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보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호 그 애가 왜 여길? 정자 씨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걸 아셔야 합니다. 당시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도현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복도. 정자 씨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단정한 차림의 7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 여기까지 왔군요. 정자 씨는 질색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전 지인이자 정자 씨에게 내 탓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 최영도였습니다. 도현 형사가 나타나 경계하자 최영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전 그저 오래된 친구일 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정자 씨, 그 상자 버리는 게 좋았을 텐데. 괜히 예실 들춰서 뭐가 좋습니까? 정자 씨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택배 송장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잉크가 20년 전 제조된 것이 맞았습니다. 필체는 어린 남자아이 대략 15세에서 19세로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 글씨체 혹시 아드님 것이 아닐 가능성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호는 그땐 이미. 정자 씨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누가 이 상자를 20년 전 주소로 정확히 김정자 앞으로 보낸 걸까요? 이 질문이 모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밤, 비가 내리는 날, 도현 형사가 정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복원된 CCTV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옷 조각을 들고 있는 아들의 모습,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통화 내역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민호가 전화했는데 내가 무서워서. 정자 씨가 사진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어르신, 그건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드님이 어르신을 지키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어르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린 진실을 찾을 겁니다. 도현 형사가 말없이 정자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늦게 폐교 인근 버스 정류장. 수님 할머니가 20년 전 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소년 하나가 울면서 도망쳤지. 뒤엔 검은 우산 든 남자가 따라오고 그 검은 우산 최영도였지. 20년 동안 겁이 나서 말 못했지.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 도현 형사는 즉시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 연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빗속 최영도 집 앞. 정자 씨와 형사가 영도를 세웠습니다. 20년 전 아드님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당신입니다. 도현 형사가 말했습니다. 영도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먼저 내 아들을 건드렸어. 그날 멈춘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 그날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당신이 제 아들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정자 씨가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사고였어. 굳이 들춰서 뭐 하려고? 영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벽 경찰서. 택배 포장지 안쪽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감식팀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들 민호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하지만 나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어. 민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정자 씨가 오열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이유, 누군가 편지를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이젠 괜찮습니다. 도현 형사가 말했습니다. 택배는 최근에 누군가 양심의 부담을 느껴보낸 것이었습니다. 악역 주변 인물의 내부 고발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맑은 날, 아들 민호의 묘비 앞. 최영도는 살인, 은폐, 협박, 증거 조작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정자 씨는 아들 묘비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도현 형사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젠 이 아이가 덜 외롭겠지. 정자 씨는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묘비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민호야, 이제야 널 다시 안아주는구나. 늦게 찾은 진실이라도 그게 누군가의 마음을 살립니다.